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텔스기 도입 반대 간첩 사건,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담화 등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남한 내정 간섭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방송하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실속 있고 격전 높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른바 스텔스기 도입 반대 간첩 사건으로 국내 정치권은 지금 좌우 정치 성향으로 나뉘어 이전 투구가 한창입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4명은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되어 미국산 스텔스기 도입에 반대하라는 등 여러 가지 지령을 받아 수행하였고, 중국에서 공작금 수수 및 북한 당국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들은 2017년 5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에 참여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으며 진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왜 특정 시기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운운하면서 민족의 한쪽이요 대화와 통일의 한쪽인 남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정 간섭을 지속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남조선 혁명론 때문입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수령을 혁명의 수령으로, 북한 노동당을 혁명의 참모부라고 부른답니다. 김일성은 생전에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혁명에서 주체이며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기본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서 우리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해야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 땅 위에 공산주의 낙원을 건설함으로써 주체의 혁명 위협을 완성해야 한다며 그들이 왜 혁명을 하는지를 실토하기도 했죠. 이런 내용들은 북한 노동당 규약에 노동당이 수행할 혁명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들의 혁명 목적 달성을 위해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직간접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남한 사회 모든 분야와 심지어 국회 등 제도권까지 깊숙이 침습하여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럼 북한의 직간접적인 남한 내정 간섭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요인 암살, 전략시설 파괴, 민간인 살해, 상간 오지의 공작 거점 마련 등 사회 혼란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용한 방법이었으나 남한 및 국제사회의 비난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현재는 자제하는 듯합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사건, 이승복 어린이 등 양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등 셀 수 없이 많죠. 두 번째는 공작원을 난파하여 남한 내 반체제 지하당을 구축하고 추종자들을 포섭하여 이들을 내세워 반체제 및 반정부 활동을 자행함으로써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1심의 사건, 이석기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 알로 사건 등을 비롯해 많은 사례가 있으며 이번 스텔스기 도입 반대 간첩 사건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휴전선 일대에서의 무력 시위 및 남북 대화와 정상회담을 매개로 한 이른바 북풍을 이용해 남한의 정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북풍은 우리의 영화 소재로 쓰일 정도로 상식화된 수법입니다. 이 유형은 대략 2000년을 시점으로 이전까지는 남한의 우파 정권들을 이용한 방법이었으나 이후부터는 남한의 진보 정권과의 정상회담 및 각종 남북 대화를 미끼로 삼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 노동당과 정권 기관을 내세워 엄포와 억지 폭언 등의 말폭탄 수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 사건입니다. 그 첫 사례로 김여정은 지난 6월 17일
북한 이탈 주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남한 정부에 묻겠다는 요지의 협박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그에 호응하는 듯한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았고 심지어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문제 삼는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제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8월 1일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연계짓는 듯한 고압적인 담화를 발표한 것이죠. 이 담화로 인해 여야 간의 충돌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4.25 공간을 활용한 선전선동 공세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당 전위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 방송 웹사이트,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신보 홈페이지 등이 있는데 이 매체들은 대남 비방 및 북한 사회주의 체제 선전물을 전파하여 우리 사회 분열 조장 및 국민 의식을 불순하게 혼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정 간섭은 남북한 간 체결된 각종 합의서에 따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2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성명에는 상호 중상 비방과 무장 도발 중단이 포함되어 있고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 제1장에도 상호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쌍방에 대한 비방 중지, 상대방 파괴 전복 행위 금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4 공동선언에도 상호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합의된 원칙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 북한의 경우 그들의 혁명 과업과 목적 달성을 위해 비정상적 국가의 행태를 보인다고 해도 우리의 경우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한 분열과 굴종적 저자세,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북한의 무도한 내정 간섭은 더 집요하게 자행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 핵무력이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되어 전략 전술적 차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내정 간섭은 더 노골화될 것이고 강도 역시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